데일리 브리핑. 네, 2024년 새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 정치권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내년에 한인 후보들도 다양한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고 특별히 기대하는 후보 또는 지역구가 있으십니까? 네, 정말 내년에는 많은 한인 후보들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아마 많은 한인을 비롯해서 주류에서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집중을 많이 갖겠지만, 저는 많은 한인 후보 중에서 특히 이제 남가주에서 이제 두 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분을 언급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주와 달리 이제 톱2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로컬을 제외한 이제 주, 그 다음에 연방 하원, 상원, 이런 연방 레벨 주 선거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투표 그 탑2, 그러니까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2명, 당적 상관없이 2명의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A 지역에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후보 중, 지금 가장 지금 3월 예비 선거가 중요한 후보는 이제 존 리, 로스앤젤레스 12지구 시의원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12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인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뭐 포토렌치나 뭐 노스브리지 이렇게 LA 밸리 지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니 시의원이 재선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총 2명의 후보가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선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3월에 한 후보가 50%를 넘기는 득표율을 받으면 본선 없이 3월에 최종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까지 이제 단독 출마로 이제 조니 시의원이 재선이 좀 쉽겠다라는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변수가 있어서 막강한 주이시 단체 대표가 지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또 다른 뭐 스캔들이나 아니면 더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조니 시의원의 재선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 후보가 좀 늦게 최근에 출마를 했고 네. 후원금이나 뭐 지지 세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3월에 모든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캠페인할 수 있는 그 타임라인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뭐 큰 스캔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조니 시의원의 재선이 조금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LA를 떠나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이제 많은 한인 후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데이브 민 현 가주상원 의원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분은 이제 가주상원을 이제 4년 정도 해서 이제 원래는 재선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대표는 지역의 연방 하원 지역 47지구가 공석이 나서 네. 이 연방 하원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많은 한인분들이 선호하시는 뭐 얼바인이나 코스타메사, 뉴포트 비치 대표적인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 부촌 지역들을 이제 그 47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데이브민 후보는 연방 레벨이기 때문에 톱2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적 상관없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2명의 후보가 이제 11월 본선에 올라가는데 네. 이 데이브민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11월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3월이 고비입니다. 두 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올해 초에 DUI 그랬었죠. 이 있어서 네. 그걸로 지금 사실 주목을 받지 못했던 무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그 이후로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DUI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민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격을 넘어서서 3월 예비에서 톱2로 공화당 후보와 이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11월은 물론 또 치열한 싸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민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고 그 민주당 공화당 유권자 그 등록 비율만 봐도 민주당 36%, 공화당 34% 비율이고요. 그리고 대선에서는 항상 민주당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는 민 후보에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LA나 오렌지 카운티 이렇게 둘 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분들의 투표 참여가
캐스팅 보트 또는 중요한 그 탄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12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12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레나 오버스틴 전 LAC 윤리위원장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강력한 후보로.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한인들의 표심이 없으면 이번 선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유권자 등록 네, 꼭 맞습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네. 유권자 등록 안 하신 우리 한인분들이 계시면은 유권자 등록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 지역도 궁금합니다. LA에 34지구 연방 하원 자리 있잖아요. 네. 데이비드 킴 후보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또 우리 한인 후보가 또 후보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코리아타운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34지구 연방하원 지역구는요. 사실 지미 고메즈 현역 의원과 이제 데이비드 킴 변호사와 리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제가 분석하기에는 두 분이 탑2로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물론 다른 한인인 공화당 켈빈 리 후보가 또 출마는 했지만, 네. 사실상 이 34지구의 이 LA 지역에서는 공화당이 별로 그 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상징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출마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탑2로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한 가지의 이제 변수는 아마 데이비드 킴 캠프에서는 예비 선거에서 이제 한인 표가 이제 단위화가 돼서 이제 높은 그 퍼센티지로 이제 지미 고메즈 의원을 위협을 하면서 올라갈 그런 플랜을 짰을 것 같은데, 아마 이 한인 그 공화당 후보가 네. 아마 한인 공화당 표를 좀 뺏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죠. 네, 그런 변수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지미 고메즈와 데이비드 킴 후보는 톱2로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는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연방 상원 의원 자리입니다. 이 연방 상원 의원 자리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많은 돈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핫플레이스죠. 네. 핫플레이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톱2 시스템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공화당 후보가 별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전체 선거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톱2는 후보지만 지금 톱3 후보가 다 민주당입니다. 바로 아담 시프트, 로스앤젤레스 지역이죠. 그다음에 네. 케이티 포터, 오렌지 카운티 지역, 그다음에 바바라 리는 이제 오클랜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청취자분들은 이제 바바라 리 그러면 한인 후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 흑인 후보고요. 많은 그렇죠. 흑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리 씨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세 명의 후보가 지금 톱3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뭐 아담 시프트가 28%, 케이티 포터 17%, 그리고 바바라 리 후보가 14%. 그래서 후원금도 똑같이 1, 2, 3으로 이렇게 여론조사에 따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빅매치는 바로 이제 아담 시프트와 케이티 포터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의 이제 정치인을 상징하는 더 큰 빅매치는 강성 진보냐 아니면 조금 더 중도 성향의 진보냐. 그렇죠. 라는, 네. 아담 시프트는 버뱅크, 글렌데일, LA 지역을 오랫동안 대표를 하고 있고, 물론 민주당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리드했던 분이지만, 조금 더 중도 성향의 이제 진보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케이티 포터는 하고 바바라 리는 두 분 다 이제 강성 진보, 조금 더 이제 그 아담 시프트보다는 다른 스탠스를 갖고 있고, 유일하게 좀 차이점이 나는 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이제 그 케이티 포터나 이제 바바라 리는 모든 지금 군사 작전을 멈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담 시프트는 조금 더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과 강성 진보라고 또 볼 수 있고, 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담 시프트를 지지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기득권 정치 세력도 이제 아담 시프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담 시프트와 케이티 포터 또는 이제 LA와 오렌지 카운티 이렇게 큰 빅 배틀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전 연방 하원 의장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17년간의 정치 커리어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연방 하원에서요. 이 맥카시 전 하원 의장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가 이 공화당 강세 지역구로서 이 보수 후보에게는 유리하지만 이 맥카시 공식 지지를 받은 빈스퐁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출마가 불가하다는 결정이 내려져서 큰 파장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마 한인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그 소식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매우 지금 흥미롭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더 진보 세력이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지사나 뭐 여러 이제 중요한 자리들이 다 민주당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또 보수 세력이 많이 있는 이 베이커스필드, 이 케빈 맥카시 전 공화당 하원 의장 지역구가 있는데요. 일단 이분이 이번 주로 나는 이제 사임을 하겠다 깜짝 발표를 해서 이제 다른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 지역구를 이제 메꾸려고 출마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타임라인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내년에 나올 선거 후보 그 등록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룰상 만약에 제가 뭐 가주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다라고 모든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이 코리아타운 연방 하원 뭐가 공석이 돼서 다른 데 출마하고 싶다 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등록을 마치면 그것을 캔슬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룰상. 근데 또 캘리포니아 룰상 두 선출직을 동시에 출마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케빈 맥카시 자리가 이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데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했는데 빈스 퐁이 사실 그 지역의 가주 하원 공화당 의원이고 그리고 케빈 맥카티 밑에서 수석 보좌관 했던 친구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케빈 맥카시 의원이 이제 공식 지지를 했는데 벌써 이 빈스 퐁 의원은 본인의 재선을 다 마무리 지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 총무처에서 안 됩니다. 이것까지 등록하면 두 선출직을 출마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판결이 나와서 지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흥미롭다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상상도 못할 이 지역구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호재죠. 그렇죠. 예. 불가능한 지역구인데 만약에 빈스퐁이 이제 출마가 안 돼서 소송에도 페일을 하면 이제 다른 조금 더 무명인 또는 문제가 있는 좀 강성 보수 이런 그 공화당 후보가 이제 딱 탑2로 올라가게 되고 민주당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에게도 처음으로 찬스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는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에 이제 도전을 하는데 그런데 뉴저지 주지사 아내인 태미 머피가 여기 또 도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곳 지역도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전국적으로 한인 사회에서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을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한인 역사상 최초로 연방 상원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태미 머피 이제 주지사의 이제 와이프 또 뉴저지의 퍼스트 레이티가 이제 등장하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을 포함을 해서 뉴저지에서 앤디 김 의원을 지지를 했는데 태미 머피의 그 출마 선언으로 많은 분들이 뉴저지주에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주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기득권 세력이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각 카운티, 여기도 이제 캘리포니아도 카운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이렇게 있는데 뉴저지에도 카운티 당 의장이 거기는 이제 당적대로 따로 예비 선거가 치러집니다. 공화당,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뉴저지의 그 카운티 당 의장이 누구 한 후보를 지지를 한다고 하면 그분에게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냐라는 게 이렇게 투표 용지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투표 용지에 어느 칸에 후보 이름이 올라와 있는지에 따라서 그분에게 어드밴티지가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면 후보가 막 20명 있는데 네.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간다 아니면 뭐 거기보다 조금 하이라이트이 되던 뭐 볼드가 되던 뭐 이렇게 하면 그분에게 이제 모르시는 그 유권자들은 조금 더 투표가 가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게 가나다 순이 아니었네요. 네, 아니, 근데- 알파벳 순이 네.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뉴저지는 이 카운티 각 민주당 공화당 의장들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그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좋은 그 플레이스먼트를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라인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주지사의 와이프기 때문에 이 음. 카운티 의장들이 주지사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뭐 예산과 여러 이제 정치적인 그 파워나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은 벌써 뉴저지에 있는 카운티 의장들이 민주당 의장들이 이 태미 머피 후보에게 공식 지지를 해서 사실 지금 앤디 김 의원에게는 조금 비상이 걸린 상태고요. 네. 물론 뭐 변수도 있고 최근에 앤디 김 캠프에서 공개한 뭐 여론조사에서도 뭐 앤디 김이 앞선다라는 좋은 결과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뉴저지에서는 이제 이런 기득권 세력이 워낙 이런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제 한 발 넘어서서 당선이 돼야지만 이제 그 11월 본선에서 또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태미 머피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투표 상황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남편의 등을 업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 태미 머피가 뭐 정치적 이런 그 경험도 없고요. 경험도 이런 없고. 물론 네 경험 전혀 없고 뭐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서 뭐 봉사 활동 이런 쪽으로 해 왔는데 퍼스트 레이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많은 지적이 있지만 또 반대로 뉴저지의 상황이 또 기득권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지금 앤디 김 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한인 후보들은 어떻게 쉽게 한번 넘어가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이었습니다.